만성염증, 통증, 대장암과 암을 부르는 습관이 있잖아요. 장에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딘가 찌릿찌릿하고 많이 아프다는 분 보셨어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그 통증 환자들이 아주 많아요. 현대에는 왜 그렇게 오래된 만성 통증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성염증이거든요. 만성 통증, 늘 달고 다니는 그 통증은요, 어디가 아프든지 그것은 만성염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온몸이 다 아픈 사람들이 있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 사람이 있고, 특정 관절이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또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두통도 두통 그거 별거야, 그 두통까지 거 가지고 그래 타이레놀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요. 안 아파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타이레놀 전혀 효과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매일 타이레놀 먹고 살겠어요. 항상 아픈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를 글쎄요, 한 6, 7년 더 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1년 365일 중에서 머리가 안 아픈 날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아팠던 거 나중에 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아팠던 거였더라고요. 혈관이 막힌 사람이었던 제가 또 한때 피임약을 먹었었잖아요. 피임약을 먹으면 이게 혈관이 더 나빠지고 피가 껄쭉해져서, 피임약의 그 안에 사용 설명서 보면요, 평소에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성 호르몬제가 혈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피의 흐름이 좋지 않고 머리가 자주 아픈 사람, 뇌 혈류가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뇌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피를 걸게 만드는 호르몬제를 먹으면 두통이 아주 심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될 만큼 그렇게 극심한 두통이에요. 제가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온몸에 많이 있는 통증, 그리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장 건강이에요. 평소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많이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 현대인들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앉아 계시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의자병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래서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급격하게 증가한 암이 대장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 있어요. 이 대장암이 앉아있는 병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신에 생기는 만성 통증, 염증, 만성염증, 이것과 대장암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또 어떤 그 줄기를 가지고 꿰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줄기로 꿰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폐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으면 장이 운동을 안 해요. 장이. 여러분 앉아있으면 배에 가스 차는 거 혹시 이해하셨어요? 터득하셨어요? 이게 서서 걸으면 이게 고여있던 가스가 나와요. 우리가 걸을 때 제가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면 이 근육 중에서 골격근을 쓰잖아요. 허리, 엉덩이, 다리, 발목 이런데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운동하는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골격근을 운동을 할 때 희한하게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정신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내장 모든 장이 운동을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저는 위와 장만 운동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간이나 췌장이나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오장육부가 다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좀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유기체라고.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아니고 피부 따로, 속 따로가 아닌 거예요. 이 피부병이 사실은 속병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속이 안 좋았을 때 피부 질환이 생긴다라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병에 대해서
만성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명의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피부 질환이 내과 질환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속에 노폐물이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염증이 잘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을 이렇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장이잖아요. 특히 대장. 이 대장이 우리가 계속 앉아 있으면 지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대장 속에 가스랑 그 노폐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그 장벽이 노폐물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는 산화라고 얘기도 해요. 산화.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이 공격을 받아서 암도 잘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노화도 촉진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장 속의 노폐물 때문에 특히나 이 장벽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거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잘 생기는 놀라운 질환이 대장암인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이 움직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노폐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폐물이 고여 있지 않고 이렇게 밀려 나와야 이 장이 이렇게 훨씬 더 그러니까는 제 기능을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 노폐물에 고여 있으면 이 장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잘 생기는 것이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찌릿찌릿 그런 통증, 뭐 관절염, 만성 관절염, 뭐 류마티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이 차는 관절염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퇴행성 관절 완전히 말라가지고 생기는 그런 관절염도 있는데요. 어떤 관절염이든지 오래된 거는 결국은 다 만성염증이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병명을 못 찾아도 괜찮고 병명을 찾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오래된 그런 몸의 염증, 통증은요, 전부 다 노폐물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노폐물의 더 진원지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것이 사실 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매일매일 잘 빼주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반드시 걷는 운동, 또 걷다가 뛰다가 하는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뭐 직업이고, 그런 경우가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데,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걷다가 뛰다가 이거를 좀 해주잖아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뭐 뛰는 거 못한다 하시는데, 그러면 걷기라도 제가 봤을 때 하루에 적어도 40분은 시간을 따로 내서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늘 말씀을 잘 드리는데,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뻑뻑해져요. 여러분 걷기 하다가 자기 주먹을 한 번씩 쥐어보세요. 내 손이 뻑뻑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요 손끝 발끝까지요, 이렇게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걸으면 발바닥에 있는 모든 경락이 자극을 받고요. 그리고 적당히 골격근을 써주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도 약간 이렇게 업이 돼요. 심장 박동수가 약간 올라가게 되고, 걷다가 뛰다가 하면 좀 더 그게 촉진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전신 말초 끝까지 다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 운동도 이렇게 활발해지고, 장 속에 있는 노폐물도, 가스랑 이런 노폐물도 이렇게 빠져나가서 우리가 아주 원활한 배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배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눈이 딱 떠지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셔야 되는 게, 미지근한 물 한 컵이랑 비타민C 한 3알 정도를 꼭 드세요. 미가 많이 약한 분들은 약간 따뜻한 물로 비타민C 2알이나 3알을 드시거든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비타민C 2000ml, 오메가3 1알, 감마리놀렌산 1알, 레시틴 1스푼, 그리고 제가 만든 약 생기산, 소생기산을 하나씩 먹어요. 그거를 빈속에 딱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몸속에 이렇게 걸으면서 생기는 그런 그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이 잘 돼서 훨씬 더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반드시 아침에 식사하기 전이나 아니면 식후에 화장실을 가서 아주 굉장히 시원하게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이 깨끗했을 때 피가 맑아지거든요.
피가 맑아졌을 때 전신에 이런 만성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염증과 통증의 모든 원인은 노폐물이고, 그 노폐물이 주로 어디 있느냐? 장 속에 고여 있고, 이 장 속에 있는 것이 피를 타고 돌아서 전신의 거의 모든 곳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배변 활동만 잘 되어도,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B, 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시틴, 마그네슘 이런 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섭취를 해주면, 이런 것들이 비타민 B 같은 것도요, 몸속에 들어가서 이 노폐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노폐물을 분해시켜서 배출하거나 에너지로 만드는데 보효소가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비타민 B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D 아니고, 여러분 A, B 할 때 B예요. B. 이 B를 좀 고용량으로 제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진약사몰에 있는 제이름 비타민 B 2가지가 다 비타민 B100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루에 오전 중에 한 알 정도를 드시고, 비타민 C는 수시로 이렇게 많이 먹어주세요. 비타민 C가 또 신기한 작용이 있는데, 뭐 피부를 좋게 하고, 혈관을 좋게 하고, 사람이 늙지 않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뭐 기미 주근깨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암도 예방하고,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는데요. 이 비타민 C가 또 희한하게 장 속에 유산균,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대요. 비타민 C 먹으면 설사한다는 분들이 있고, 뭐 가스 많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설사는 하기 직전까지 약간 양을 줄여서 먹어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자기 최대 용량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잠깐 설사하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불편할 뿐이지. 그러면 비타민 C를 약간 줄였다가 또 다시 조금 늘렸다가 이러면서 자기한테 가장 적당한 용량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을 때 비타민 C는 한 8,000 정도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위가 너무 나빠요, 이런 사람들이 비타민 C 먹으면 위장병 치료되거든요. C 먹어서 속 아프지 않아요. 그 처음에 적응될 때 반응이고, 하여튼 이 비타민 C가 또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장내 건강을 좋게 해서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언젠가 차전자피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차전자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질경이의 껍질, 질경이 씨앗의 껍질이거든요. 그게 신통방통하게도 가장 이상적인 배합으로 되어 있는 섬유질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배합으로 되어 있는 섬유질. 섬유질이 여러분 장에 들어가서 적당히 장을 자극해가지고 이 노폐물 배설을 촉진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 또 뭐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사람, 뭐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뭐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장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이 섬유질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식사할 때도 식탁에 일부러, 그래서 우엉 같은 거, 우엉에 있는 이눌린 이런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는데, 그냥 차전자피를 제가 그 가장 이상적인 배합으로 그 제품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걸 그냥 하루에 한 포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섬유질은 먹고 나서 반드시 물을 한 컵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섬유질이 물을 먹고 이렇게 부풀잖아요. 풀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장 속에 붙어있는, 장벽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다 같이 쓸고 내려가는 작용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숙변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매일 화장실에 뭐 2-3번씩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선생님 변이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모양은 없어요. 그냥 뭐 좀 묽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정말 숙변 많아요. 장벽에 그냥 다 붙어 있어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건강에 중요한 이야기니까 하기는 해야 되죠. 장벽에 찌꺼기가 그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의 이렇게 장을 청소를 한번 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자기는 화장실에 자주 가기 때문에 숙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처방을 해서 약을 드렸더니 정말 시커먼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그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옆구리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이 장이 나쁘고 대장암이 생긴 사람들이요 엉뚱하게 정형외과를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 대장이 안 좋을 때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참 우리 몸은 유기체가 맞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여러분 강아지, 이쁜 강아지 집에서 키우면 아무거나 안 먹이고 또 그냥 되는 대로 강아지가 좋아한다고 계속 먹을 거 주지 않잖아요. 관리하거든요. 우리 몸은 강아지보다 얼마나 더 소중해요. 근데 내 몸을 내가 너무 함부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그냥 막 놀고 그냥 스트레스 막 받아버리고 마음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도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아무거나 다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나쁜 거, 그런 거 입에 늘 달고 있고 그런 거 늘 회상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살면요. 온몸이 다 염증이에요. 그냥 아파요. 혈액순환 하나도 안 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찌그러져 가지고요. 거기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여튼 저도 이런 마음 관리 해야 된다는 거 잘 모르고 그냥 뭐 부조리한 거 보면 분노하면서 뭐 사회적 정의 이런 거 보면서 분노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20대 그 이렇게 사회 부조리를 보고 화가 나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거고요. 나이 40이 되어도 계속 그런 분노 속에 살면 머리가 없는 거래요. 여러분 그 말 참 재밌죠.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긴 해야 되는데 냉철한 머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자기 마음도 관리하고 좋은 것 담고 그렇게 해야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건강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만성염증, 통증, 대장암 얘기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암을 부르는 습관이고요. 반대로 많이 웃고 마음 관리하고 또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걷다가 뛰다가 하는 운동을 해주고 기지개 스트레칭 매일매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몸의 배변을 좋게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비타민C가 배변에 좋다, 차전자피가 좋다 이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분이 아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있잖아요. 제 진약사몰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그런 거 제가 시중에 있는 그 유산균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엄선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제가 가격 대비 뭐 최고 비싼 국내 어떤 제품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부하는 유산균 제품이거든요. 프로바이오 그것도 좀 보시고 이런 것도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꾸준히 먹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정말로 이런 것으로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장에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드시면 돼요. 생기산하고 소생기산을 같이 먹으면 장 속에 위장에 있는 이런 염증까지 깨끗하게 없어지는데요. 제가 정말 신기한 체험도 몇 번 했었어요. 우리 환자들 중에, 고객들 중에, 생기산을 가지고 완전히 위암 초기에, 대장암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검사 시약 같아요. 생기산이랑 소생기산. 그거를 암이 있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세포랑 얘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너무 생기산을 먹고 복통이 심해가지고 생기산 그만 먹고 병원 가서 검사 내시경을 했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렇게 초기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냐고. 당신 암이라고. 이거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증상이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고 적시에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생기산을 먹었을 때 그 생기산이 갖는 그 탁월한 염증 치료 작용이요. 그 염증에 국한되지 않고 암세포랑 어떤 반응을 해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암을 진단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